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8,2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1,7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500만 원 수익과 환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5,5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4억 1,0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밤 정말 중요해서 영상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밤 정말 중요한 날이라 관망한 흐름으로 힘이 없던 하루였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기막히게 현재 매우 중요한 저항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좀 더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돌파 후 웅덩이 눌림이 찾아와 저 저항선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저항에 부딪혀 떨어지면 머지않아 웅덩이가 찾아온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 첫 번째로 다가오는 새벽 FOMC가 있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사실상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은 확정적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핵심이 뭐냐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월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고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장은 잠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파월이 과연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싶기도 한데 트럼프가 워낙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살짝 비둘기적인 발언을 흘릴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는 정말 파월 멘트가 예상조차 안 되기에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FOMC 후 약 일주일 정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S&P 500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202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살펴볼 텐데 7월 말 FOMC 후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FOMC 때문이라기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악재가 껴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월 FOMC에서는 3% 정도 상승 흐름으로 그 이후 주가가 쭉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 작년 11월 초 FOMC에서도 정말 강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때 대선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저기 보이는 갭상승이 트럼프 대선 당선으로 인한 갭상승이 아니었나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12월에는 과열과 함께 FOMC 후 마이너스 3%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올해 1월엔 보합을, 올해 3월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FOMC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올해 5월엔 6% 정도 상승해 주었지만 이 역시 제 기억으로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그 호재로 상승하지 않았나?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FOMC 6월은 3% 상승해 주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FOMC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정말 하루짜리 일시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불안한 부분은 너무 과열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별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잠시 웅덩이를 파주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며, 만약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하반기에 웅덩이가 찾아온다면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마이너스 15% 정도의 웅덩이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탐욕 지수, RSI 과열,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 터치뿐만 아니라 3개월 선행시킨 미국 유동성 그래프와 S&P 500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얕은 웅덩이라도 8월, 9월, 10월쯤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하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번 정도의 웅덩이가 찾아왔었습니다. 2020년에는 8월 31일에 찾아왔고 2021년에는 9월 7일에, 2022년에는 8월 15일에, 2023년엔 7월 17일에, 작년엔 7월 8일에 웅덩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그때 숏 레버리지 사겠죠? 그러나 올지 안 올지도 100%는 없으며 오더라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떨어질지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현재 최고의 방법은 약 70% 정도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며 30% 정도의 현금 비중으로 웅덩이를 대비해 놓는다. 오르면 70%의 주식 비중으로 계좌 상승을 즐기고 웅덩이가 찾아오면 30%의 현금 비중으로 기회를 잡는다. 이게 최고의 전략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FOMC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끝난 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로빈후드, 랩리서치, 퀄컴, 포드, 암 등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은 시장이 끝나고 애플과 아마존, 스트레티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PCE 물가지수 발표와 고용보고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0억 금융자산 달성을 위해 미국 주식이 그냥 더 상승해주기를 바라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 상승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을 바라보고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본 시장의 해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의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즉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단기 과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반기 웅덩이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절성으로만 바라보면 8월이 아니라 9월이 가장 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 오질 구간에 돌입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극단적인 탐욕 구간, RSI 과매수 구간, 중기장기 상승 추세 상단 저항 구간, 그리고 9월 전후 계절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규로 진입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현재 단기 과열 구간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시나리오는 4,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혀 눌림 웅덩이를 만든 후에 돌파한다. 해당 그림처럼 움직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4,000달러를 그냥 돌파해주고 그 이후 눌림 웅덩이를 만들고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이 되고 더 상승한다. 이 또한 그림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최악의 경우는 4,000달러를 찍고 저항에 부딪히며 폭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벌써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네 번째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이번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단기 스윙 투자로 소액 1차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과 시장의 해석, 코인 또한 9월 계절성이 안 좋기 때문에 8월부터 웅덩이를 보이면 중기 스윙 투자로 전환하고 8월에 강세를 보이면 단기 스윙 투자로 매도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미국 주식과 코인 웅덩이가 찾아오면 저는 꽤 과감히 매수할 생각입니다. 유동성 버블 랠리 가능성에 베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주변에서 코인 이야기가 들리고 미국 주식 계좌 자랑, 돈 복사 이야기가 들리면 슬슬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다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4년 정도 이 방법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정도 투자해보고 아직 10억은 안 되었지만 금융자산 9억 이상까지 올라오니까 점점 더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점점 왜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가장 좋다는 무지성 적립식을 안 하는지, 왜 주가가 싸게 내려왔을 때만 매수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이지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결국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면 무지성 적립식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결국 자산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게 되는데 자산이 적을 때부터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이 몸에 밴 사람과 자산이 다 커진 다음에 오줄 웅줍 투자를 처음 해보려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 결국 더 오를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아마 비트코인 4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수익률은 약 300% 정도 되었을 텐데요. 저는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 300%에 500만 원 수익보다 더 오를 자산을 지속적으로 웅줍해서 수익률 50%에 1억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수익률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 금액이라는 것을 꼭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제 소중한 돈을 지키고 있고 하반기 웅덩이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겁니다. 지금 조급해져서 몰빵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급함으로 인해 언젠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8억이 투자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남은 연금을 더 넣고 싶을 정도로 포모가 옵니다. 그러나 이런 포모를 인내해야 하며 내 안의 조급함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자산을 지키면서 하반기 웅덩이에서 기회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